안녕하세요. 시사미디어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8일 오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아 사실상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듯한 저의 뇌피셜입니다. 상식적으로 평검사들은 하루 이틀 전에 기소하는데 이번에는 기소 직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 질문에 다음과 같이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아무 일 아닌 듯 적법 절차 원칙 따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저희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 구속기간,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리님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섣불리 단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십니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공소 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 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동호회에서 낸 입장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불 출연하신 봉지욱 기자님은 김용현이 자진해서 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부터 수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들어갔을 때 김용현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어요. 네. 자기 발로 그렇습니다. 새벽 2시에 네. 중앙지검을 갔습니다. 심우정 통화했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언론 보도는 서울 동부지검에 뭐 수사본부를 차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특별수사본부를 서울 동부지검에 차린다고. 우리도 다 동부지검인 줄 알았어. 근데 뜬금없이 혼자 새벽 2시에 중앙지검을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화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앞뒤에 김주현이든 심우정이든 누구 서로 간에 통한 게 있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제발로 걸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상한 건 검찰이 이 사건을 넘길 때 모든 이 피의자를 넘긴 게 아니고 윤석열 넘긴 거예요. 맞아요. 김용현 맞아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네. 김용현을 그럼 자기들이 조사했으면 조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다행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이번에 이겼다. 법원과 싸운 거거든요. 지금 두 검찰과 법원이 원래 검찰이라면 즉시항고를 한 다음에 법원이 또 어떻게든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풀어줘 이렇게 판단하면 검찰 스타일은 거봐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 그렇지. 제가 잘못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이게 검찰이 원래 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 우리는 맞아. 영장 청구했어요. 맞아. 제가 기각한 거예요. 맞아. 이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인데 이번에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이건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들죠. 근데 고도의 1급 공작 같다. 검찰과 법원의 머리 싸움에서 검찰이 이긴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용현이 제발로 걸어갔을 때부터 뭔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9시간 45분이 늦어지게 된 계기가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늦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긴 시민단체는 심우정의 직권 남용에 책임을 묻고자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 및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답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나물이 쉬어도 한참 쉬었습니다. 진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면서 법치를 운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대통령부터 강요까지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총리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했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경리의 부총리도 보란듯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도 당연히 썩게 마련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직업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직무 정지된 윤석열에게 비공개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0억대 시세 차익 3부 토건 주가 조작 조사를 뭉갰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반대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권한 남용을 했고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반려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더 날뜁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고 겁박하고 피 흘릴 까고 운운하며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대한 뚝도 작은 구멍을 제때 막지 않으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국가 시스템 무력화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국가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현재 국가 시스템 무력화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임은 단언컨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과 법률상 책임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무려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률에 따라 즉시 추천 의뢰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4일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0하루가 되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90일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극우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부정해도 괜찮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고 폭동에 가담할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재질이 정말 나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마흔역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 공포하십시오. 헌법과 법률 부정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형해야 하며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미디어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